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15분 우에언TV의 우에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비타민 C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의 왕이라고 불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비타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체내에 합성이 되는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게 많은데 그 이전에 비타민 C에 대한 재밌는 일화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콜럼버스를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때 배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서 오랫동안 바다에서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그런 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원들이라든지 항해를 하는 사람들의 직업병으로 계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계혈병은 그때 당시에 전염병으로 여겨져 가지고요.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을 발견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선원이 계열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섬에다 그냥 내려주고 신대륙을 발견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섬에 다시 들렸는데 계열병이었던 그 선원이 건강해져 있던 그런 일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임스 린드라는 군의관이 영국의 해군들이 자꾸 계열병으로 많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어떤 부분들이 이 계열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을 6팀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를 먹여본 거예요. 1팀한테는 사과를 먹여보고, 2팀한테는 뭐 식초를 먹여보고, 3팀한테는 뭐 다른 걸 먹여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6번째 팀에 레몬하고 라임을 먹여봤는데, 거기에서 계열병이 나아지는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계열병은 라임하고 레몬을 먹이면 좋아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계열병을 치료하는데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비타민 C는 음식물로 꼭 섭취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이때 당시만 해도 무조건 비타민 C가 원인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계열병을 치료하는데 이런 과일이 필요하구나 이해를 했던 부분들인 거죠. 근데 이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아주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숨만 쉬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유해산소, 활성산소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조금 좋은 역할 중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항산화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해독이라고 하죠. 어떤 약품이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성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또 비타민C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진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단백질과 같이 합성이 돼서 콜라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든 우리 안에 세포들은 다 콜라겐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과 비타민C가 합성이 됐을 때 콜라겐 형성을 한다. 그거 외에도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세포들에 들어가서 특히 백혈구 같은 데 들어가서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잡는데 힘을 주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피부 미용뿐만이 아니고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될 때 장 속에 있는 뭐 카드뮴, 납 이런 것 같은 중금속까지도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이렇게 너무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타민C를 먹기는 해야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타민C는 뭐 메가도스 요법으로 많이 먹어도 된다. 아니면 일정 양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장 용량을 보시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60mg, 한국 같은 경우는 100mg을 권장 용량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계열병에 걸리지 않을 최소한의 용량을 권장 용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강 유지 용량이라 해서 내가 진짜 건강한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용량으로는 500mg에서 1500mg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메가도스 요법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에서는 2000mg 이하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 요법으로 해가지고 비타민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3번 나눠서 6000mg 이상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과연 진짜 어떻게 먹는 게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라이너스 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비타민C의 아주 맹신자셨어요. 그래서 메가도스 요법의 창시를 하셨고
감기가 걸렸을 때 비타민 C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그 사회 인식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루에 10에서 18g의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10g이면은 총 1000mg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분은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를 하셨고 나이가 90세가 넘게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일까? 라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 몸에 비타민C가 들어왔을 때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g을 먹었을 때, 60g을 먹었을 때, 100g을 먹었을 때까지는 아주 급격하게 증가가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0g 이후, 200g 이후부터는 2500mg, 좀 차이가 많이 나죠? 2500mg까지 채워지는 데까지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러면 100mg, 200mg만 먹어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런 건강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500mg까지만 섭취를 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 몸 안에 혈액 내 비타민C 농도가 들어왔을 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섭취가 됐을 때 약 4시간에서 최장 8시간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되거나 역할을 다 끝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50mg을 섭취한 사람과 200mg을 섭취한 사람의 그래프를 봤을 때 약 6시간 정도까지는 1250mg을 먹은 사람이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6시간에서 6시간 반 이후로부터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둘 다 급격하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 그러면 200mg만 꾸준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강 섭취 데이터를 나타낸 건데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먼저 아래 4개의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어떤 비타민C의 양을 섭취를 한 이후에 한 번만 섭취하고 그 이후에 섭취를 안 한 것 같은 경우가 밑에 4가지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위에 2가지 같은 경우는 네, 이 2가지죠.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3g을 6시간마다 섭취한 군하고요. 2.5g을 4시간마다 섭취를 했을 때 혈중 비타민C 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5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줄을 쳐 놓은 거거든요. 5시간마다 줄을 쳤는데 5시간마다 계속 섭취를 하면서 비타민C 농도가 꾸준하게 혈중에 유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효과가 있느냐? 물론 많이 먹었을 때 우리 혈중 비타민C 농도가 그만큼 올라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양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하루에 최소 3회에서 6회 이상 꾸준하게 먹는 게 진짜 우리 몸에 비타민C가 역할을 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무조건 좋다,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혈중 비타민C의 농도가 꾸준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200mg을 섭취를 하든 500mg을 섭취를 하든 2500mg을 섭취를 하든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꾸준히 섭취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논란으로 이런 게 있어요. 비타민C가 천연 비타민C가 있고 합성 비타민C가 있는데 뭐 이게 좋아요? 아니면 뭐 무조건 천연에 먹어야 돼요?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합성 비타민에서 봤을 때 합성 비타민은 예전에는 실제로 석유에서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도 발생하고 청결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유가 아닌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 유전자 조작 옥수수에서 추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전자가 조작된 옥수수를 사용한다. 근데 그거를 사용을 할 때 추출 과정에서 여성분들 그 매니큐어 지을 때 쓰는 아세톤 있잖아요. 아세톤을 가지고 이거를 추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유전자 조작, GMO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GMO가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오늘은 하진 않을 거고요. 합성 비타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천연 비타민은 어떤 걸 천연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직접 그냥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실제로
영국산 비타민 C 생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비타민 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옥수수에서 전분을 만들고 전분에서 추출하는 이 과정에서 아세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합성 비타민 C를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하고 영국 딱 두 군데예요. 근데 이 두 군데의 차이가 뭐냐면, 사실 어떤 게 영국 게 더 좋다, 중국 게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차이점은요, 영국에서 추출하는 합성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영국 나름의 이 성분 기준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고요. 그 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따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 뭐 영국이 좋다? 사실 이거는 또 미지수이기는 해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들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나라에서 비타민C를 이제 합성 비타민C를 판매하는 회사 중에서 우리는 영국산 거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수많은 천연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합성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화학 공정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천연 재료에서 뽑아낸 것 같은 경우는 비타민C 함량 자체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해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다른 거에 대한 상호작용이 없어요. 이 다음 페이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흡수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와서 전문가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천연 비타민하고 합성 비타민의 분자 구조를 보시면요,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타민 C에다가 자연 물질이에요. 식물 영양소를 그냥 그대로 농축을 해가지고 굳혀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자연 물질, 식물 영양소들이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합성 비타민 C를 뽑아낸 거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알아서 응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응고제라든지 합성 향료라든지 합성 착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뭉쳐지는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비타민 C가 만들어진 게 합성 비타민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 비타민 C가 실질적으로 천연하고 합성 비타민에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1.75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의 합성 비타민에 비해서 1.75배 정도가 흡수율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천연 비타민 같은 경우는 뒤쪽 원료명에 자연으로부터 얻은 농산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원료명만 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분을 추출해낸 거기 때문에 그 원료명만 써 있는 게 합성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뉴트라이트 아세로라 C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아세로라 농축물, 아세로라 C, 굴껍질 혼합, 과일 건조 혼합물, 만다린 오렌지, 건조 레몬 이런 식으로 실제 과일 이름들이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천연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천연 자체는 그냥 과일 자체를 먹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뭐 천연에 대한 논란을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우기시는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천연 성분이 1% 이상만 들어가도 천연 비타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떻게 성분이 만들어지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불에 태워봤어요. 다른 비타민 C하고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 아세로라 C를 불에 태워봤는데, 이건 이제 화학식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타사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는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태웠을 때 이렇게 빨대, 플라스틱이 타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이쪽이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검은색 길게 나오고 냄새도 좀 역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이제 어린아이들이 먹는 비타민 C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지글지글 끓면서 좀 달고나 향이 나오는 당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 아세로라 C 같은 경우는 태웠을 때 고구마 타는 냄새, 고구마 굽는 냄새, 그냥 나무 타는 냄새, 이런 냄새가 났어요. 실질적으로 막 화학적인 것들, 막 플라스틱 탈 때 나는 냄새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 같은 그런 검은색 막
이렇게 플라스틱 탈 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선택을 할 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장에서 나온 비타민C를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농장에서 나온 비타민C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아무 공장이나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비타민C를 만드는 공장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비타민C를 추출하는 그런 공장 사진을 제가 직접 해온 거고요. 여기는 이제 실제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있는, 농장 바로 옆에 있는 건조하는 곳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비타민이냐 농장 비타민이냐 어떤 걸 선택하든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저는 농장에서 나온 비타민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비타민은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C 비타민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천연 비타민C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뉴트라이트 뿐만이 아니고 천연 비타민C 제품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분 자체가 비타민C 외에 다른 성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비타민C 함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두 정에 100mg, 한 정에 50mg 정도밖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아세로라C가, 뉴트라이트에 있는 아세로라C가 이렇게 기술력이 있다는 거를 여기서 알게 됐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직수입도 되는 되게 유명한 비타민C예요. 근데 이 비타민C도 아세로라 100%를 가지고 만든 아세로라 체리 비타민C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4정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500mg이에요. 그럼 한 정당 비타민C 들어있는 게 125mg 정도가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가격을 찾아봤더니 한 통에 최저가로 봤을 때가 3만원이 조금 넘고요. 6만원에 판매가 되는 쇼핑몰도 있었어요. 근데 6만원에 판매되는 쇼핑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세로라C 열매가 있는데 붉은색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정에 125mg이 들어있는데 우리 뉴트라이트 아세로라C 같은 경우는 한정에 200mg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천연 비타민이긴 한데 여기서도 얼마나 비타민C 함량을 한정에 넣을 수 있느냐도 기술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달치 같은 경우는 69,000원이기 때문에 월 23,000원,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비타민C를 더 많이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하루에 3정씩이니까 600mg이죠. 그래서 더 많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아세로라C 같은 경우는요,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완전히 다 검사 단계를 거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세로라C 같은 경우는 1956년부터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했고요. 엄선된 모목 5가지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5가지 품종을 칼렌보그 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의 적응 기간을 거치는데 이게 5가지 품종이 무조건 다 된다는 게 아니고요. 묘목에서 1년 반, 2년 동안 극한 지역에서 얘네가 올바르게 살아남은 그 뛰어난 생존력, 이거를 저희는 식물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뛰어난 생존력을 갖고 있는 아세로라 체리만 생산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엄선된 아세로라 체리만 가지고 우리 제품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 때나 수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연두색일 때, 이때가 가장 당분이 최고 낮고요. 비타민C 함량이 최고 높을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수확을 하기보다는 이때 수확을 해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로라 체리 하면 붉은색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아세로라 체리 이 통만 봐도, 여기 보이시죠? 통만 봐도 아세로라 체리가 연두색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세로라 체리도 어떻게 언제 수확하느냐가 연구에 정말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온살균을 하고 순간 건조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시작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바로 약 500회를 품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품 하나 만드는데 500회를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믿고 아세로라C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같아요. 다른 회사에서도 비타민C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트리라이트는 다른 비타민C를 만들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타민C를 섭취를 하고 비타민C를 선택을 하는데, 그리고 메가도스 요법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섭취를 하실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연TV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사랑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그런 내용들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더 열심히 하는 우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